119 구조대에 긴급하게 실려온 한 남자. 무슨 일일까? 손에 걸으세요. 손에 걸으세요. 토하거나 하진 않으셨고? 그의 배는 복수로 부푼 상태. 배를 째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 코로 줄을 넣을 거예요. 위장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게 아플까? 조금 힘들 거예요. 좀. 근데 조금 약간 참으시면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좋은 걸로 나. 좋은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그런데 검사 전부터 환자와의 실랑이가 벌어진다. 참아보세요. 좀. 야, 그렇게 아프겠는데 이거. 한번 더 봐봐. 이게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재는 거예요. 길이를. 아프면 다 바로 좀 뽑아볼게요. 기침하지 마시고 술에 취한 환자는 검사에 비협조적이었다. 그 니타 뒤지는 말고. 미스터가 돌아가시나. 꿀꺽 하시면 같이 한번 꿀꺽 하면 삼키시는 거 금방 한 번 해볼게요. 자, 하나. 결국 오랜 설득과 실랑이 끝에 호스를 삽입하는 데 성공. 자, 거의 다 됐어. 삼켜요. 꿀꺽. 됐어. 스톱. 됐어. 네, 됐어. 고생하셨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의료진은 검사로 힘들었을 환자를 위로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많이 힘드셨어요? 아파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슬프다. 네, 뭐 안 좋은 일 지금 있어요. 가슴 통증 있지 않으시죠? 나 자식도 하나도 없고 애핀다고 나오고. 하지만 환자와의 신경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아, 다 됐다며 이거 붙이고 할래요.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거. 아니 이거 안 뺄까 지금? 네, 좀 이따 뺄 거예요. 와마 사람 환장했네 이거. 빼버려. 아유 씨. 빼면 안 돼. 못 잡겠다니까. 네, 제가 잡아드릴게요. 빨리 이리 계시나봐. 예. 아씨. 복수가 차는 원인을 알기 위해선 반드시 위액을 축출해야 하는데 술에 취한 환자는 그저 막무가내다. 조금만 하면 돼요. 한 번 더. 뭘 더려? 아이고 아저씨. 하지마. 예,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하지마. 예, 한 번만. 배를 자를 거야. 네. 아이 빼버려. 아이고 아저씨 좀만 참아요. 10개 쉴 때까지 안 빼면 내가 빼버려. 예, 지금부터 이렇게 쉬어. 좀만 참아요. 결국 간단한 검사였지만 긴 시간을 지체하고 말았다. 빼드릴게요. 응급실에선 시간이 곧 생명. 그 수칙을 지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환자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염증 이제 검사 좀 해드리고 염증 심하면은 안 그래도 염증 심하면 진료 후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환자. 저 치즈나 좀 줘. 아까 치즈? 코 쪽에다 뭐 집어넣고 콧물 나고 콧물 나고 고마워요. 네. 좀 쉬고 계셔야겠어. 수액 맞춰 드리는 거니까. 어떤 경우라도 끝까지 환자를 보살피는 것. 역시 응급실 의사들의 몫이다. 일단 수칙이라면 일단 환자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그다음 정확한 진단해서 빨리 알려주고 설명 의무를 잘 수행하고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렇게 하기 어려운 환자들 예를 들어서 저녁 때 술 먹고 들어오시는 분들 이런 경우는 참 인내를 가지고 대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멱살 잡히고 맞는 경우도 생기고 이러는데 응급실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그거는 저희가 감내해야죠. 어쩔 수 없죠. 뭐 1년 동안 10번 뭐 보호자한테 멱살 잡히는 경우도 있고 왜 다른 과 문제인 경우에도 저희한테 항의를 하시니까요. 같은 의사니까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응급실 인턴인 임용철 선생이 주사 바늘과 실험을 하고 있다. 정맥에서 피를 뽑아야 하지만 그는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뭐하냐? 펄스가 안 잡힌다고요? 잘 잡힌다. 이번엔 팔목 부위에서 다시 정맥을 찾아보는데 이 역시 실패. 결국 레지던트 2년차 선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렇게 차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차 있으면 다 바뀌어 폐하가. 좋은 응급의학과 의사가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경험의 축적만큼 좋은 스승이 없다는 걸 그는 이 순간 깨닫고 있다. 빨리 열심히 배워서 아무나 수익이 돼요. 혼나는 것보다도 혼자한테 좀 미안해. 환자들한테 지금 20분 동안 진찰을 했는데 뭘 했어? 환자 5분 만에 진찰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응급실. 배 아프다 그러면 배만 결국 잡고 선배의 열라면 꾸지람이 이어진다. 그다음에 목, 뇌, 그다음 목, 그다음에 배, 그다음에 진짜 매닝 의심되면 한번 만져보고. 그런데 5분 안 걸리거든. 바보 같은 짓이지. 환자 그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미리 내놓으면 혈관 검사도 빨리 받고 이래도 빨리 나가잖아. 예, 알겠습니다. 뭐 처음에는 답답한데 뭐 심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물론 처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잘하겠습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좀 엄하게 하는 부분은 조금 더 빨리 성숙하려는 것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환자 앞에서 실전인데 아직도 학생처럼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은 좀 따끔하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외래와 달리 쉴 틈 없이 환자의 진료가 이어지는 응급실. 의사들에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함께 따르는 곳이다. 24시간 동안 계속 서서 일하시는데 안 피곤하세요? 피곤하죠. 피곤한데 오히려 환자가 많을 때는 너무 정신이 없기 때문에 피곤한 걸 모르고요. 근데 이제 끝나면 이제 밤새고 일이 끝나면 그때 이제 막 그 피로가 쏟아지고 네, 자죠. 그래서 빨리. 네. 보통 평균 몇 시간 서 있나요? 거의 서 있어요. 왜냐면 환자분이 계속 오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말 저희가 지금 처음 뛰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좀 길거든요. 근데 그 일하는 시간 동안 거의 서 있어요. 컴퓨터들 보면 전부 다 일어서서 채팅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 의자도 하나도 없고 해서 하루 종일 서 있는 것 같아요. 12시간 이상.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24시간 서 있어야만 하는 응급실 의사들. 특히 응급 환자 진료 후엔 더욱 바빠진다. 최 무슨 씨? 수가 안 됐나? 인턴이가 선배 레지던트 1년 차에게 무언가를 상의하는데 환자 진료 시마다 이렇게 선배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 필수다. 아 그래요? 그러면 피 검사한 지가 얼마 안 됐으면 바로 이비인후과를 보려고 했는데 또 아무래도 저희한테 확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 생각도 있겠지만 틀린 부분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본다기보다는 확인받는다는 의미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자란 게 있으면 추가해주고 또 필요 없는 검사 같은 걸 할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건 또 빼주기도 하고. 네, 그렇죠. 이렇게 여러 단계의 확인 작업을 거치는 동안 작은 실수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복잡하고 다양한 응급 환자들이 매일 발생하는 응급실에선 이런 철저한 커버링 시스템이 뒷받침돼야만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레지던트 E는 선배나 교수진들에게 진료 기록을 확인받는다. 가벼운 수술 같은 거 응급수술도 해야 되고 진료에 대해서 내과적인 진단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많은 장비를 동원하고 많은 이 검사 수치도 봐야 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려고 하면은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학문의 경계가 없는 응급의학과. 모든 분야를 섭렵해야 하는 만큼 그 공부량도 만만치 않다. 어제 점심경부터 지금까지 시작해서 왼쪽이 전부 때문에 환자에 대한 정보와 의견 교환이 수시로 이루어진다. 왼쪽 치고. 아 식사하러 가실 때 다 얘기하고 가시나 봐요? 그죠. 이제 제가 보던 환자가 있는데 제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럼 그 환자는 붕 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가기 전에 환자에 대해서 인계를 해주고 또 가는 거 말하고 또 와서도 갔다 왔다고 얘기해주고.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 보니 혼자 식사하는 일도 다반사. 그나마 여유로운 식사도 이들에겐 사치다.
왜 여유 있게 못 드세요? 나 보고 있던 환자가 있으니까 그 환자 이제 검사 결과 나오면은 제가 또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고 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 좀 빨리 먹고 올라가야 그 환자가 지체가 안 되니까요. 응급실 의사에겐 10여 분의 식사 시간이 유일한 휴식 시간이다. 어느덧 응급실에 밤이 찾아왔다. 응급실은 여전히 분주한 발걸음이 오간다. 생과사의 기로에 선 이들이 응급실로 향하고 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응급실의 불빛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밤 1시. 응급 환자 진료가 드문 시간. 의사들은 이 시간을 이용해 공부를 한다. 방대한 분량의 지식이 필요한 만큼 끊임없는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알아야 될 게 많다는 게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 환자만 보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년차하고 상의도 해야 되고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교과서 놓고 공부도 해야 되고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는 것 같아요. 공부 외에 매일 해야 하는 업무 중 하나는 차트 정리. 그날 응급 환자의 차트를 정리하는 것도 빠뜨릴 수 없는 일과다. 지금 그러면 차트 정리 예, 차트 정리랑 그다음 남아 있는 환자들 이제 결과 보는 거랑 같이 하고 있어요. 조용하던 응급실의 정막을 깨며 생후 4개월의 응급 환자가 실려왔다. 아기는 이미 호흡이 멈춘 상태. 급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의료진. 과연 멈춰진 심장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의료진들의 얼굴엔 긴장감이 감돈다. 조금씩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혹시 인플레이션이 되면 알때만 해가지고 유튜브로 해서 준비해야 되지? 하지만 여리게 뛰던 아이의 심장은 다시 멈추고 말았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 가녀린 생명줄을 부여잡고 있는 생후 4개월의 아이. 죽음의 문턱에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 의료진은 혼신의 힘을 다한다. 하지만 심장은 다시 멈췄고 포기하지 않던 의사들의 얼굴빛이 이내 어두워졌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아이는 사망했다. 부모가 잠깐 방심한 사이 뒤집기를 하던 아기가 질식사한 안타까운 사고였다. 좋지 않은 결과를 만날 때마다 의사들 역시 힘겹다. 아기가 도착 당시부터 일단 사망한 상태고 조금 뭐 시반이라든지 몸이 좀 뭐 악관절 같은 데도 좀 굳어 있는 상태고 상태는 조금 뒤늦게 발견해서 지금 심폐소생술이 아마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간혹 이제 뒤집기 하다가 이제 뭐 기도가 막혀서 갑자기 뭐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거나 그런 얘기들도 간혹가다 있거든요. 조금 안타깝죠. 일단 돌아가신 분께는 죄송한 얘기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환자를 바로 다른 환자들이 또 있고 그 환자들이 또 우리 손을 기다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감상에 젖어서 밖에 나가서 쉰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어쩔 수 없이 바로 그 피 묻은 손으로 환자들 진료 보게 되고 손 한번 닦고 땀 한번 닦고 진료해야죠. 어쩔 수 없죠. 새벽 시간. 하루 종일 환자와 씨름으로 지친 시간. 이때쯤 참기 힘든 졸음이 몰려온다. 언제 찾아올지 모를 환자들 때문에 그나마도 소파에서 새우잠을 청하는 것이 고작이다.
오전 8시가 돼서야 응급실 의사들의 진료 시간은 끝이 난다. 하지만 그렇다고 쉴 수 있는 건 아니다. 아침마다 행해지는 북 리딩 시간. 페이는 갑자기 시비하며 또는 불명확한 매일매일 발제자가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데 크레마스테릭 리플렉스는 대퇴부대 이것은 시계 반대 시스프란 디토저는 아무리 강철 체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한숨도 못 잔 상태에서 졸음을 이겨내며 공부하기란 쉽지 않다. 젊은 테스필라 말리그네시를 보겠습니다. 증상이 없는 테스필라 매스 10%에서는 튜머의 세컨다리 헤모리지로 인해서 페인을 나타내는 북 리딩이 끝나면 의국 회의가 이어진다. 전날 들어온 응급 환자의 상태와 진단 과정, 치료에 대한 발표를 하는 시간. 했다고 하였으며 특이 소견 보이지 않았으며 코프 스티픔이 있어서 금일에 프레임 레프트 숄더 컨투전 후 실전에 나서는 전공의들에게 의국 회의는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여서 큰 도움이 된다. 전날 일어났던 일을 보고하는 자리도 되고 저희가 해결 못한 일을 이제 과장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도움을 요청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또 환자를 보다가 보면 이제 또 다 같이 이제 토의를 하는 거 보면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지적이 들어가야죠. 안 그러면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빨리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의국 회의가 끝나자마자 응급 호출이다. 교통사고로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이송됐다. 가보니까 어떻게 횡단보도에서 누워있는 저 상태에서 누워있는데 안면 의식을 잃은 환자. 사고로 안면 부위가 반 이상 사라진 환자는 극심한 출혈로 위태로운 상태였다. 이거 붙들고 입 안 보이잖아. 호흡마저 미약한 상태. 급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의료진.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뇌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자칫 죽을 수도 있다. 회계요. 내린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정지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여기서 환자를 포기할 수는 없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는 의료진. 의료진의 마음을 알았을까? 다시 뛰기 시작하는 심장. 그대로 가만히 있어. 당기고 이쪽으로. 당기고. 그렇지. 위험한 고비를 넘긴 환자. 하지만 과다출혈로 기도 확보가 어려워 결국 목에 기공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1번 나일로 슬라이딩 시켜. 예. 늘어나는 거 아니야? 알겠지? 석션할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출혈이 심한 경우 기공 수술 역시 쉽지 않다. 블러드 좀 빨리 줘야 돼. 블러드. 결국 호흡관 삽입에 성공한 의료진. 환자의 생명은 살렸지만 앞으로의 과정은 낙관하기 힘들다. 아들의 날벼락 같은 사고 소식에 망연자실한 부부. 결국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출혈도 많이 되고 또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찰나에 심장이 멎게 되었고 저희들이 수생술을 해서 심장도 돌아오는 선택인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누나 그 얼굴 쪽에 손상이 심하고 머리 쪽에 손상이 심하기 때문에 일단은 중환자실로 가서 좀 더 경과를 좀 보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자를 그냥 너무 심한 상태고 저 환자가 나중에도 저 정도면은 사망을 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손을 놓고 포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현대의학에서 환자한테 해줄 수 있는 만큼은 보호자분들이 원하시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진료를 해야 되겠죠. 응급실엔 생명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진통제 먹고 물 올라올랬더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다니까. 치통을 호소하는 환자. 계속된 통증에 응급실을 찾았다는데 아니 지금 이 시운 지가 한 4년 됐어요. 4년 전 갑자기 최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네. 4년 전부터? 속에서 뭐가 잘못됐나. 그래요? 어디 아프셔서 그랬어요? 이가 아파가지고. 이 아프셔가지고요? 일반 병원 안 가셨었어요? 갔는데 올라올랬더니 너무 못 견디게 아파가지고. 외래가 없는 주말엔 이렇게 응급이 아닌 환자들도 함께 붐빈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토요일, 일요일이다 보니까 그 평일 낮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치과에 갈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일반 외래에서 볼 그런 환자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많이 붐비는 편이에요. 시대까지 안 찍으셨거든요. 그냥 이번엔 아이가 탁자에 이마를 부딪혀 응급실을 찾아온 보호자. 애가 평상시랑 다름 없고 무섭거든요? 하면은, 예. 아빠니까 무섭거든요. 네, 그러면은 괜찮긴 하시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꼭 굳이 원하신다면 CT까지 찍어서 확실히 그냥 바깥에 살짝 스치기만 하고 찢어진 부분은 없는 것 같거든요. 철마상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그냥 딱 살짝 스치기만 하고. 고생 있으시겠군요, 선생님. 단순 찰과상이었다. 자칫 응급이 아닌 환자들로 인해 위중한 환자들이 제때 응급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번엔 작은 상처가 난 아이. 긁힌 거. 그 꼬마애 같은 경우는 예. 응급한 거 같지 않은데 응급실로 오나 봐요? 그 응급이 아닌 환자들이 응급실로 오는 경우가 꽤 있어서 그런 점이 있는데요. 일단 뭐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입술이 찢어졌으니까 너무 놀라서 오시는 거니까 그걸 뭐 탓하면 안 되는데 또 환자 맞고 바쁘면 또 알게 모르게 그런 표정이 나타나기도 하나 봐요, 보호자들이. 아니 애가 아파서 왔는데 어떻게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치료 시간 때문에 갈등을 겪기도 한다. 11시에 와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11시. 지금까지 아직? 아니, 저건 찍었어요, 엑스레이는. 그런데 수술해야 된다는데. 한다거든요. 응급치료 후 벌써 몇 시간째 의사를 기다린 보호자. 불만을 토로하는데 부탁 좀 할게요. 1차적으로 처치 끝나면은 각과에 연락을 하는데 뭐 그쪽과 선생님들도 사정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다들 응급실에 급해서 오시는 거라 저희도 빨리 연락하고 최대한 빨리 진료 보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조금 저렇게 많이 불평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제가 보호자 입장이어도 똑같이 막 화나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병원이라는 데가 또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라고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 말하면서도 많이 죄송스럽죠. 아침 9시에 그런 건데 여태까지 이 상태로 있으니까 본인은 고통을 계속. 정형외과 의사가 드디어 응급실에 도착했다. 더 많이 부은 것 같아요. 그때 그걸 풀러놓으니까 더 아직. 계단에서 그냥 넘어졌어요. 트라우마. 위급한 환자를 먼저 살피다 보면 이렇게 보호자와 환자에게 원망의 소리도 들어야 한다. 주간엔 외래와 응급실을 오가야 하는 의사들에겐 몸은 10개라도 모자라다. 그 수술 같은 게 있으면 응급수술을 이제 도중에 바로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최대한 빨리 온다고 와도 그 시스템 자체가 저희가 응급실에 항상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 병동 환자만 100명이 넘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당직이 이제 전체가 전원이 다 주말에도 당직 설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저희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이제 기다리시는 마음 정말 답답한 거 아니까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해드리고 싶은데 안타깝죠 뭐 솔직히 그런. 정형외과뿐 아니라 성형외과 역시 바쁘기는 마찬가지. 수술을 요하는 과들의 경우 상주하며 외래와 응급실 모두 담당해야 한다. 병동일도 하면서 응급실도 커버하면서 다 하는데요. 집이
서울인데 집에 못 간 지 석 달 됐는데. 한 달 되셨어요? 석 달. 석 달째 병원에서 못 보자고 하는데 많이 자면 2시간, 못 자면 2, 30분. 하루 2, 30분이요? 예, 그럴 때도 많아요. 응급실 때문에. 이들이 이런 힘든 일과를 견딜 수 있는 건 바로 의사로서의 소명과 열정 때문일 것이다. 예. 양상이 어때요? 아 그분 일단 뭐 디스타곤스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선 오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스페인 타입이고요. 대학 6년 과정을 거쳐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을 마치고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총 12년이 넘는 과정이다. 힘들게 의사가 되는 만큼 소위 잘 나가는 과를 선택하려는 의사들이 늘어가고 있다. 인턴 선생님이 리프렉처라고 진단명 내려놓고 응급의학과의 경우 과도한 업무량과 치료에 대한 위험 부담, 환자와의 마찰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최근엔 전공의 수가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 뒤에 찌찌직 올라오면 인턴 선생님한테 맡기고 같이 가서 봐주고 특별한 거 아니면은 보고 나오게 해서 빠져나와 있고 지원자 수도 정원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나와 있고 나와서 모두 내려오면은 우선 밤에도 일을 해야 되고 남도 쉬는 공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이 가장 좀 단점일 수가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그 응급실이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를 좀 기피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응급의학을 좀 많이 이렇게 지원하진 않죠. 아주 짧은 시간에 뭘 해줘야 되는 그 시점에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해줬을 때 환자가 좋아지는 걸 봤을 때 물론 환자들이 이제 저희 응급실에서 저희가 실제로 해준 걸 다 기억을 해주시지 못해요. 오히려 입원을 해서 실제 그 주치의들한테 그 주치의들만 뭐 알아주지 저희들을 뭐 챙겨주거나 알아주거나 그렇진 않지만은. 칼에 찔린 여자아이가 구조대에 의해 이송돼 왔다. 5살 밖의 조그만 여자아이. 그런데 6군데가 넘는 곳을 칼에 찔린 채 응급실로 온 것이다. 과다 출혈이었다. 재빨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데 과연 아이는 살아날 수 있을까? 엄마 아직도 잘 봐. 엄마 오빠라 얘기했고. 아이의 몸은 점점 차가워져만 가고 심장 마사지를 하는 동안 출혈은 멈추지 않았다. 가서 저기 다시 와가지고. 위태로이 빠르게 멈췄다 뛰었다를 수차례 반복하는 아이의 심장. 옆방에선 딸을 찌르고 자살을 기도한 엄마도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다. 안 보인다는 텐전이네. 예? 여기 완전 열렸어. 그런 아이는 칼이 이미 심장을 관통한 상태. 끝내 아이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지프레치 있어, 이지프레치. 이거죠, 이거. 자살을 기도했던 아이의 엄마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아기가 그 가슴 쪽을 이제 칼에 한 6군데 정도 찔려서 왔는데요. 이제 한 군데가 좀 많이 깊어가지고 왔을 때 이제 사망한 상태여가지고 이제 심폐소생술 40분 이상 했는데 일단은 안 돌아왔고 봐서는 저희가 뭐 사진하고 초음파 같은 거 봐서는 아마 심장이 찔린 것 같아요. 깊이 들어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피가 너무 많이 나고 해가지고 심장이 찔리고 해서 이제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불쌍하죠, 어린데. 어른도 아니고 5살, 6살밖에 안 돼 보일 것 같은데. 오늘 하면은 내일 뭐 외래에서 집행검사 안 하고 오늘. 매일처럼 죽음을 직면하는 응급실이지만 사망한 환자를 지켜보는 건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다. 처음에는 바쁘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고요. 하다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 여기서 이제 중환자실이나 수술실로 가게 되면 뭐 지금 당장은 생각이 안 나요. 집에 가면 생각이 나긴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출근을 해서 일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어제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환자실로 갔다거나 하면 기록도 찾아보기도 하고 또 만약에 사망하셨다 하면 좀 기분도 안 좋고 그렇죠 아무래도. 응급치료가 끝난 집중치료실은 사용 후엔 곧바로 수술 준비를 해둔다. 또 다른 심폐소생술 환자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응급실은 예고하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이 양쪽 방은 항상 준비를 해놨습니다. 굳은 일이 많은 응급실의 간호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 게다가 팀워크가 중요한 응급실에선 이들의 역할이 크다. 간호사들은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물품 준비와 관리는 물론 간단한 응급처치를 도맡아서 한다.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응급실을 선택한 간호사들. 그들에겐 특별한 소명의식이 있다. 피 묻을 때도 있고 소변 묻을 때도 있고요. 근데 그때는 다 씻으면 돼요. 그런 거 더럽다고 생각하고 하면 환자 볼 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다 내 일이다 생각하고 해야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거. 천사의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응급실 의료진 중엔 간호사들과 함께 묵묵히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부 기사들이 있다. 환자를 병실로 안전하게 이동시키고 의료 물품과 차트 등을 이송하는 일을 전담하고 있는데 많은 손길이 필요한 응급실에선 꼭 필요한 인력이다. 이송을 전담하다 보니 1일 3교대로 근무하지만 근무 시간에 간호부 기사들은 종횡무진 병원을 누벼야 한다. 만보계로 재셨다는 분이 계신데 하루에 25,000보에서 3만 보 거든요. 하루에? 밤새 환자들을 맞이한 응급실엔 또다시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 쉴 틈 없이 진료가 이루어지는 응급실에선 끼니를 챙기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우유와 빵으로 허기를 달래는 것이 다반사. 오늘 주말에 환자가 너무 많아갖고 윈년대 선생님들도 지금 아무것도 거의 못 쓰는데 저 지금 도저히 속이 쓰려갖고 못 참겠어서 먹는 거라서 빨리 먹고 나가서 일해야죠. 밤새 응급 환자의 진료가 끝나면 오전엔 교수들과 함께 회진을 돈다. 지금 불편한 거는 좀 어떠시죠? 머리 아프고 속이 시끄러워. 너무 낮으면 회진에선 응급처치 후 환자들의 증상이 호전됐는지 체크한 후 사후 처방을 내리는데 교정을 꼭 받고서는 대장 내시경 검사하신 거에서는 그냥 치질만 있으시고 다른 거는 특별한 게 없다. 검사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레지던트와 인턴들에겐 이 시간이 배움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 이상은 없고 어저께부터 그런 거거든요. 어제부터? 예. 네, 그럼 피면은 지난밤 폐에 이상이 생겨 호흡곤란을 일으켰던 환자다. 한번 소변 검사 좀 해주라 그래. 저 보여요? 저 알아요. 저 알아요. 진통제 맞으셨어요, 할아버지? 아셨죠? 네. 가위 갖고 와. 소독가요? 그 칸타민 쓰면 안 돼. 교수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가위를 찾으러 뛰어가는 레지던트 3년차 이수복 선생. 절단용 가위를 찾아 교수에게 급하게 건네보는데 야, 저 돌머리 하나요. 긴장한 탓일까 실수를 하고 말았다. 아무리 찾아도 절단용 가위는 보이지 않고. 없으면 메스 갖고 와. 10번 메스. 결국 다른 레지던트가 메스를 가지고 왔다. 좀 빠지지 않게끔 조심하라고 그러고요. 소독할 때요. 네. 예. 빠져버리면 전공의 과정에 있는 레지던트지만 선배 의사들에겐 부족한 부분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법.
그러다 보니 매일 이렇게 선배들에게 꾸지람을 듣는다. 오전 8시 10분을 조금 넘긴 시각. 이용일 없을까요? 의국 회의를 준비하는 레지던트 의사들. 이보수 그 사람한테 이병기 씨. 그날 왔었던 중요한 환자들 뭐 3대 환자라고 분류되는 환자들 발표를 해야 되는. 뜻이 아니야 임마. 새로운 보고서 양식에 맞춰 발표를 해야 하는데 일정에 쫓기다 보니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말았다. 결국 의국 회의 시간 단체로 혼인하는 레지던트 의사들. 필요 없어. 소스 말하는 거 안 필요 없다고. 그날 소스를 보냐? 이 응급실 내가 돌린다. 나 아니면 안 돌아간다. 어? 다 필요 없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다 할 것이다. 자칫 피로함을 핑계 삼아 후배들이 나태해질까 더 크게 호통을 치는 선배들. 출근하면 죽는 거야. 죽으려고 출근하는 거야. 알았어? 시간대로 출근하는 거 아니라고. 그런데 이렇게 혼인하는 와중에도 졸음을 이기지 못한다. 너 일어나 이 새끼야. 일어나! 어젠날은 뭐 했어? 잤어 안 잤어? 조금 지나야라 힘든 거 생각해. 절대 쉬운 길이 아니야. 어? 뼈 빠지지 않으면 절대 될 수가 없어. 너 바보된데 왜 지금 애들 바보짓 하고 있는 거 따라하고?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부족해 보이고 좀 더 훌륭한 의사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후배를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너무 못 따라오거나 또 뭐 힘든 건 알지만은 잘 되지 않고 있을 때 선배로서 보면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의국 자체에서 봐서도 그렇고 좀 더 나은 훌륭한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육을 한 번씩 하죠.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저를 많이 원망도 하고 하지만은 제 말이 조금이라도 후배들 마음에 또 머릿속에 남아서 조금이라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은 뭐 욕을 먹어도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선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해야 한다. 피로함과 긴장이라는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큰 과제다. 참 물증을 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입어야 되시는 거예요? 27이시죠?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 하루를 꼬박 세우고 처음으로 맞는 바깥바람. 피곤도 하련만 그들은 숙직실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한다. 병원 인근에 있는 식당.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응급실 의사들은 아침 겸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침에 안 먹으면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게 되기 때문에 꼭 먹어야 두 끼를 먹을 수 있어요. 들어가서 자면은 밤에 한 끼밖에 안 먹죠. 네, 오늘의 화두는 좀 전에 있었던 선배의 훈계. 혼내는데 주무셨어요? 오늘도 그랬잖아. 아니 일어서서 활동할 때는 모르죠.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피곤하면 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서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일하니까 24시간 버티긴 버티는데 또 끝나고 나서 앉으면 그거 뭐 주체할 수가 없죠. 그거 뭐 어떻게 해요? 저는 코골아요. 저는 코골아요. 코골아요? 네. 못 자요 저는. 칭찬받기보다는 꾸지람에 더 익숙한 응급실 의사들. 그러나 응급의학과 선택을 후회한 적은 없다. 혼나는 날도 있고 잘했다고 칭찬 듣는 날은 없어요. 지적받는 날 뿐인데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려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당할 때는 또 그렇지가 않죠. 원망도 되고.
이 일을 괜히 했나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네, 이 일 자체가 매력이 있어서 후회는 안 합니다. 그 응급실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매력이 있어요. 연차가 낮았을 경우에 이제 보람 있는 일을 생각하는 게 이제 보호자가 와가지고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갈 때가 그때는 이제 보람 있다고 느꼈었는데요. 지금 그래도 조금 더 있어 보니까 환자가 제가 생각했을 때 올바른 길로 가장 빠른 길로 해서 환자가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과로 입원을 했을 때가 가장 보람이 있더라고요, 지금.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거. 진짜 작은 꿈은 요즘 환자 좀 아픈 사람들 별로 없어서 환자 좀 줄어드는 거 그런 거요. 아, 이 사람 정말 내가 이렇게 잘 봐서 발견을 살렸구나. 그런 거 깨달은 날까지 열심히 하고 싶어요, 진짜. 천직인 것 같아요, 의사가. 응급실에서 쓰러지더라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은 최대한 환자 편에 서고 내 부모, 형제처럼 자신을 돌보듯이 돌보면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되지 않을까.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24시간 불철주야 희망의 불빛을 밝히는 응급실 사람들. 그들의 소신과 신념에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지켜지고 있다.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그들은 오늘도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나가고 있을 것이다.